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키워드로 국토기획법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공동과 단독입니다. 국토기획법에서는 이 공동과 단독이 총 세 군데에 나오는데요. 먼저 광역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살펴봅니다. 법 제11조고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1항을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둘 이상의 어떠한 지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1호를 먼저 보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자, 어떠한 이런 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행정구역상 이 도 안에는 이런 시도 있고 이러한 군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광역계획권 자체가 이 같은 도, 이 하나의 도 안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지자체, 시와 군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A시라는 구역과 B도라는 구역이 이렇게 연접해서 있는데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이 A시와 이 B도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속하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군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그리고 이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요청을 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데 다만 단독이 아닌 장관은 이 요청하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자, 도지사의 경우에도 시장 군수가 요청할 때에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을 한다. 이 협의자가 들어가면은 자,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를 알아봤죠. 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동을 할 때에는 각자 의견이 있을 테고 합의를 하겠죠. 협의나 합의를 할 텐데 그때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자,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조정을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공동이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항을 잠깐 살펴보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를 해서 기한까지 협의를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조정을 하게 되고요. 1항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 1항과 차이는 여기는 시도지사고 5항은 시장 군수죠.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이 상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입안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 인접한 한 개의 지자체가 아니라 인접한 이러한 지자체들 사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그 입안권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할 때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 지자체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대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장관이 하게 되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도지사가 하게 되면은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에는 해당 중앙이나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단독 심의를 거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이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은 아니에요. 시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어떤 것이냐면, 도시지역에서 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 규제, 말 그대로 어떠한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핵심인데요. 만약에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다. 이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구역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를 해서 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이 행위 제한들에 대한 사항을 완화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두 개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를 개최를 해서 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 제한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특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국토계획법 키워드로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해당 영상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